발빠른 고용 소식, 꼭 필요한 경제 뉴스, 명쾌하고 알기 쉽게 토크쇼처럼 즐거운 경제 프로그램 고용브리핑 365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신세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유통업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유통업계 상황은 지난 10년 동안 크게 바뀌었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변화가 더 가속화됐습니다. 과거에는 입지가 오프라인 상권의 주요 성공 요인이었다면 지금은 다릅니다. 다양한 상품과 시설은 기본이고요. 다른 즐길거리가 쇼핑의 컨텐츠가 성공 필수 요인이 됐습니다. 유명한 맛집부터 아쿠아리움, 또 사파리까지 이런 다양한 체험을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인 복합 쇼핑몰이 이 유통업계의 새 먹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반격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최근에는 잇따라 신규 점포도 출점을 했죠. 네, 롯데와 신세계, 현대, 유통 3사, 대형 3사는 모두 해당되는데요. 이들 점포의 공통점은 각사의 고유 컨셉트로 체험 콘텐츠를 대거 강화했다는 겁니다. 이 체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쇼핑 공간을 줄이는 결단도 감행했는데요. 이로써 백화점 업계는 고객 유입을 늘리는 것과 함께 고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신규 출점의 경쟁, 최근에 여의도에 생긴 새로운 쇼핑몰의 성공과도 무관하지 않을 듯한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올해 초에 여의도에 더 현대서울을 오픈했죠. 이 도심 속 자연주의를 반영한 미래백화점이라는 컨셉이었는데요. 그 결과 기존 목표 매출보다 50%를 초과했습니다. 실제로 이름에서부터 볼 수 있듯이 백화점이라는 명칭을 뺐습니다. 규모는 서울 지역 백화점 중에는 가장 큰데요. 매장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은 기존 현대백화점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대신에 고객들이 편히 휴식하고 또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린 겁니다. 이 백화점에는 창문이 없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생각해보니까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런 틀을 깨고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대거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또 그렇게 꾸미기 위해서 실내 조경과 문화공간 조성에 심혈을 기울였고 웬만한 공원 못지않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당장의 매출보다는 새롭고 독특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고객에게는 휴식과 다양한 볼거리, 또 체험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인기를 끈 겁니다. 네. 현대백화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콘셉트를 내세워서 소비자 공략에 다른 백화점들도 나섰는데요. 어떤 전략인가요? 네, 백화점 업계 주요 3사가 올해 개장한 신규 점포들은 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조성하고 또 이에 걸맞는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동탄점 이야기를 해보면요. 영어 키즈 교육기관인 세서미 스트리트와 프리미엄 키즈 카페, 또 전국 최대 규모 라이프스타일 문화센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신세계 엑스포점은요. 대전 엑스포의 본고장답게 유통시설에는 처음으로 과학관을 입점했습니다. 카이스트 대학교와 함께 손잡고 구성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비가 오거나 딱히 즐길 만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면은 저부터도 이런 복합 쇼핑몰을 먼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한국유통학회가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진행했는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짙을수록 또 기온이 높을수록 대형마트의 매출은 줄어드는 대신에 백화점의 매출은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야외 활동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온라인 사이트나 모바일 앱으로 구매 가능한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방문을 자제하는 반면에 백화점 물건은 직접 가서 사려고 하고 또 백화점이라는 공간을 청정구역으로까지 인식한다는 겁니다. 네, 그럼 단순한 구매 공간이 아니라 체험도 하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는 어떤 여가까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과거에는 유통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이 최대한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소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이 오랫동안 머물면 그만큼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브랜드, 또 다양한 상품 이렇게 꽉꽉 채워두는 게 목표였는데요. 이제는 소비를 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이 즐기면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걸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즉,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을 넘어서 소소한 문화를 즐기기도 하고 또 나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온라인 쇼핑이 대세인 요즘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으로 매장으로 사람을 끌어올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호황기에는 아무 때나 고객들이 백화점에 찾아왔다면 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등 유통 채널이 다양해졌고 코로나19 이후로는 급격히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예. 오프라인 매장만이 줄 수 있는 점을 고민해야 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볼거리, 즐길거리에 마음을 뺏기다 보면은 정작 물건 사는 거는 온라인 가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입주 업체들로서는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혹시 쇼루밍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쇼루민족이요? 네. 그건 처음 듣는데요. 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매장을 쇼룸처럼 생각해서 제품을 확인하고 또 입어보고 예. 착용해 본 다음에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격을 아. 비교해 보는 걸 말합니다. 네. 즉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결제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체험하고 온라인에서 소비하는 이 대세에 대해서 거스를 수 있냐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문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판매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많이 팔수록 그것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의 소비 패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수입이 깎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 복합 쇼핑몰 안에 있는 분들도 걱정이지만 밖에 있는 소상공인들 주변 상권을 오히려 이제 발걸음조차 안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주변 상권도 영향을 받는 것이 당연하죠. 네. 즉 최근 강서구의 전통시장 상인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예.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마곡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대규모 복합 쇼핑몰 때문입니다. 이 강서구 전체 전통시장은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대형마트에 적용했던 월 2회 의무 휴업에 대한 법안이 복합 쇼핑몰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또 복합 쇼핑몰의 입점 매장의 70%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다 보니까요. 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이 결국 같이 공생할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한컷 이슈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코로나19로 급성장한 이커머스 업계는 치열한 신선식품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로컬푸드 경쟁에 들어섰습니다. 네. 이 로컬푸드란 건 장거리 운송과 다단계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반경 50km 내에서 생산된 지역 농산물을 뜻하는데요. 예. 유통 마진이 적어서 시중 가격보다는 평균 10%에서 20%가량 저렴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이동 거리를 단축하다 보니 당연히 신선도도 높습니다. 대형마트 점포가 자리 잡은 지역에서 이런 로컬푸드 거래의 장을 만들어서 지역 활성화와 유통구조 개선 두 가지를 잡겠다는 겁니다. 이 유통 단계와 가격 거품을 걷어내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만족도를 주면서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대세가 될수록 주변 상권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냐 이런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도 신세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